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가 온다니까. 전화통화도 걸어다니면서 하고. 안 무거울까? 작은 게 나오겠지? 컴퓨터도 막 들고 다닐 거야. 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의 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입니다. 80년대 영화 한 편을 보고 오셨는데요.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생활은 크게 변화해 있습니다. 바로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말이죠. 그렇죠. 컴퓨터, 노트북,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우리 일상의 중심이 되면서 우리 일상은 전기전자공학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의 필수품, 스마트폰에 전기전자공학이 어떻게 접목되었는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전자공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전기공학과 전자공학 모두 전기를 다루는 학문임에는 동일합니다. 전기공학은 저 멀리에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수만 볼트, 수천 볼트의 전기에 관련된 학문으로 큰 전기가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서 가전제품을 돌리는 데 사용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전자공학은 주로 낮은 전압을 다루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전자기기가 전자공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보내는 수천 볼트, 수만 볼트의 큰 전압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전자기기들은 몇 볼트 남짓의 낮은 전압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처럼 전자공학은 작은 규모의 전기를 공부하고 전기의 근본인 전자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은 크게 6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신호처리, 회로, 제어, 전기에너지, 통신입니다. 바로 이 6가지 분야가 모두 스마트폰에 녹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시나요? 저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들여다보는데요. 스마트폰이 스마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그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칩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반도체는 컴퓨터로 따지면 CPU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관장하는 뇌 같은 역할을 합니다. APN은 시스템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CPU와 그래픽을 처리하는 GPU, 영상 신호를 담당하고 있는 ISP, 그리고 음성 신호를 담당하고 있는 ASP, 마지막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비록 0.2cm도 되지 않는 작은 두께를 가졌는데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림을 보시면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가 들고 있는 저 커다란 게 무엇일까요? 무전기처럼 보이지만 저것은 과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렇게 커다랐던 휴대폰이 어떻게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작게 되었을까요?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서핑은 물론 문서 작성에서부터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직접 회로 덕분인데요. 다양한 직접 회로가 만들어짐에 따라 컴퓨터, 스마트폰, TV, 카메라 등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소형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 여기 뭐가 보이세요? 수많은 송전탑과 송전선들이 보이시죠? 저 멀리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가 이렇게 수많은 송전탑과 송전선을 거쳐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송전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잘 저장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정말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에너지를 잘 저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오래가는 배터리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이번에는 신호처리라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신호처리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신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동영상, 이미지, 음성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영상, 이미지, 음성 등은 실제로 공학적으로는 어떠한 숫자들의 연속입니다. 우리 모니터에 표현되는 RGB라는 단위가 있죠. 빨간색, 초록색, 푸른색. 이 빨간색, 초록색, 푸른색도 결국에는 숫자들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이 숫자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앱 중에 필터라고 있죠. 얼굴을 예쁘고 뽀얗게 만들어주는 그 필터가 바로 멀티미디어 신호처리 기술입니다. 얼굴을 하얗게 하고 싶으면 화이트를 올리고, 얼굴에 있는 여드름을 없애고 싶으면 여드름을 지우고 그 부위에 피부색을 채워 넣는 것처럼 적합한 알고리즘을 집어넣어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통신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이죠. 전자기기와 전자기기 간에 혹은 사람과 전자기기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드를 이용하시죠. 버스카드에 들어있는 충전 금액은 얼마인지, 버스카드의 이용자가 일반인인지 학생인지 등의 정보가 찍는 그 순간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학생이 버스카드를 찍었는데 학생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나왔다고 해봐요. 정말 큰일이죠. 이러한 통신이 발전소나 지하철과 같은 큰 곳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술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통신 기술이 유선과 무선에 적용된다면 그것을 바로 네트워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G, 4G,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전기전자공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전기전자공학이 좀 더 쉽게 다가오시나요? 사실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전기전자공학은 좀 어려운 학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부할 것도 많고 다양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기전자공학을 처음 전공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이라는 게 있죠. 이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가 우리 몸 각 세포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전기는 모든 기계와 제품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원동력을 연구하는 학문인 전기전자공학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기전자공학 파이팅! 여러분, 혹시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촛불로 불을 밝히고 책을 읽어야 하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의 발전으로 인류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당연한 것이 되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미래를 만들고 싶나요? 그렇다면 항상 앞서가는 공학, 전기전자공학으로 오세요! 전기전자공학과는 어떤 미래의 산업이죠.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인데
기계공학과의 전유물로 있었던 자동차조차도 앞으로는 IT 시대에 맞춰서 전기전자공학과 쪽에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전자전기공학부 하면 공학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전자전기죠. 그래서 전자전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렇게 취업난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전자전기만큼은 제 선배들이나 친구들을 봐도 취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전자전기공학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혁명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산실들이 인류의 문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술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자전기공학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래 공부를 하고 이쪽으로 일을 하시게 된다면은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혁명가로가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빛내주는 학문 전기전자공학으로 오세요.